성폭행범의 담배꽁초입니다. 자, 이 담배꽁초가 정말 12년 장기 미제 사건에 정말 그 빈틈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성폭행도 굉장히 잔혹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잔혹했는지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 피해 여성 이불로 덮어놓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굴을 몰랐던 거죠. 단서라고는 남은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거기 또 버리고 갔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12년 동안 고의 보존돼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 당시 기사를 보면 2009년 사건 당시의 기사를 보면 이제 뭐 얼굴을 이불로 덮고 가학적인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제 가학적이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벌어졌을지 대강 짐작은 가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이 얼마나 이 2009년 사건의 피해자는 12년 동안 아니 범인이라도 잡혔으면은 뭐 그나마 조금 이 응어리가 풀렸겠지만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 몸은 그때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뭐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고통이랑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그 처음 보는 얼굴도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불을 덮었다? 그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냥 범죄의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성욕을 해결하는 그 대상으로만 본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이 가학적 방법으로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여성이 당했을 그 당시의 충격이나 어떤 괴로움은 저희가 좀 상상이 가능하죠. 예. 자, 그런데 12년 전 그 여관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이자에게 딱 들이밀자 이 50대 남성의 반응 황당했죠.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도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달 11일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사실 범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술 내용을 보면은요. 언제 발각될까 두려웠는데 이제 속이 후련하다며 죗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12년 전 일이 뒤늦게 발각돼서 피고인이 당황스러워서 그랬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만약에 진술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소장님. 제가 정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 발각될까 두려웠는데 이제 정말 속이 후련하다. 나도 이제 살겠다. 아니, 속이 후련한 인간이 12년 동안 세상에 그 내연녀를 협박하고 강간을 해요? 그렇게 마음 졸이던 인간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 내면에 그 도사리고 있던 그런 범의,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의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 또 재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 뭐 이제야 후련하다라는 말도 좀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 말은 더 이상해요. 내가 지금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까 봐 아우, 그런 걱정까지. 본인 누구 걱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고스란히 믿을 수 없고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는 100%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승현님, 형량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판부 이런 말은 하네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수법 역시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징역 10년을 하는데 저는 왜 성폭력 범죄에 이리도 법원이 관대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성폭행 범죄 2개거든요. 그럼 앞쪽에 있는 성폭행 범죄가 성폭력 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이라고 하면 이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럼 7년 이상의 징역이면 그 7년 이상의 징역의 상한의 2분의 1을 확정하면 7년에서 45년까지 가능한 형벌인데 하한이 7년인데 그 7년보다 딱 달랑 3년 더 높게 선고했는 게 과연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는 거와 형량이 일치하고 있나? 정말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는데 징역은 10년.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재판부가 좀 강력하게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혹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9년 사건의 피해자 12년 동안 내가 누구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12년을 살다가 이제서야 그 범인을 잡은 겁니다. 아니 피해자가 그 12년 동안 사실상의 정신적인 사망 상태에서 그 신음하고 아파했을 걸 생각한다면 자 그런데 보세요. 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0년. 승 의원님. 네. 아 이거 진짜 당한 사람의 고통은 12년인데 말이죠. 저 되게 좀 무서운 게 뭐 이거하고 좀 전혀 다른 사건 딱 한 가지. 지금 저 신상 공개되는 살인 2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권 씨라는 사람이 그 전에 저질러 놓은 범죄가 특수 강도 강간이었는데 5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 5년밖에 받지 않고 바로 나와서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이 사람 50대예요. 10년 살고 나오면 60이라고요. 60인데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또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권재찬이죠. 예, 신상 공개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정리하고